신우랑 시조카 둘이서 거의 생활을 하니 마냥 외면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서 신우를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우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돈 없어서 이사도 못 가고 다시 눌러앉게 생겼다고 하자 남편이 기겁하면서 500만 원 해줬네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내심 좋아하는 걸 신우도 눈치를 채고 심술 부린 거였어요. 협박을 한 거죠. 정말 신우 그 악랄한 잔머리 여전하더군요. 그런 신우를 저는 15년 정도 견디며 결혼 생활했던 겁니다. 이사 가고 나서 스트레스 덜 받을까 기대했는데 웬걸 한번 저희한테 기댔던 신우는 먼 곳에 가서도 걸핏하면 돈 달라, 애 책상 사줘라, 애 태블릿 PC 사달라 요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벅차니 그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애 데리고 막무가내 저희 집에 올라오더니 올케로 들어왔으면 올케답게 굴어요 언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도 못하는 며느리잖아요. 신우가 형편이 어려우면 좀 돕는 게 맞는 거죠. 새언니 정말 개념 없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6살 난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길 테니 일주일만 봐달라고 하며 나가는 것 있죠. 알고 보니 저한테 화를 내러 오는 건 핑계였고 시조카 어린이집 방학이라 애 돌보기 귀찮으니 무대뽀로 저한테 맡긴 거였어요. 제가 마침 휴직 상태라 집에 있는 거 신우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미친 듯이 화를 내 신우 끌고 와 다시 시조카 데리고 집에 가게 했지만 저는 신우한테 정말 없던 정까지 다 떨어진 계기가 되었죠.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라스트 팡이 남았더군요.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미혼 상태로 사업하며 열심히 살다가 40대 후반에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도 했지만 결국 차도가 없었고 호스피스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오빠가 하늘에 갔어요. 친정엄마와 아빠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방으로 치료 방법 알아보고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 시댁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형님도 저희 오빠 일에 누구보다 많이 걱정하며 호스피스도 3일 밤낮으로 알아봐 주셨고요. 오빠 입원해 있을 때 1년 동안 병문안을 무려 5번이나 와주신 고마운 손이 신우입니다. 다만 손 아래 신우는 역시나였어요. 저희 오빠 상황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껌 딱딱 씹으며 어떡해요. 빨리 나으셔야 할 텐데 라고 하더군요. 호스피스까지 간 마당에 암말기 환자가 낫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성의 없는 위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듣기 거북한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결혼을 하셨다면 좀 나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돌봐줄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더 현생에 밀어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도 예민해져서 말 조심하라고 했더니 입 다물긴 했습니다. 근데 되게 상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늘나라 가버린 오빠 장례를 정신없이 치르고 오빠 생전 모아둔 재산과 사업장 정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오빠는 미리 유언장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동생인 제가 현금화해서 아빠, 엄마, 저 이렇게 3등분에 소유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빠는 자가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시세 8억짜리였어요. 대출은 1억 정도 끼어 있었고요. 사업장은 정리하니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그거랑 오빠 부의금 들어온 것 더 보태 오빠 명의 대출부터 싹 정리했습니다. 집은 바로 처분하기 어려워 부모님과 상의 끝에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내 신우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오빠 재산 같은 건 다 정리를 하셨냐 묻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손이 신우라면 응당 내 걱정이겠거니 싶겠지만 뻔하디 뻔한 막내 신우라 음흉하게 들려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할 테니 오빠 얘기 안 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웬일로 저희 집에 수박까지 사들고 와서 방문하더군요. 원래는 항상 빈손으로 오던 신우거든요. 와서는 제 눈치 싹 보면서 언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빠분 사후 처리하느라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또 저희 오빠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하신 상태였으면 배우자가 정리를 해야 할 일인데 안 하셔서 언니가 고생을 하네요. 그래도 하늘에서 보시고 고마워하실 거예요. 생전에 참 좋으신 분이었다면서요. 웬일로 말을 차가게 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속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집 얘기를 자꾸 물어보더니 그 집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바로 안 팔릴 것 같다던데 그럼 전세로 돌리나요? 죽은 사람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텐데 골치 좀 아프시겠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갑자기 팔자 눈썹을 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아마 그 집 팔리기도 힘들고 세놔도 누가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래저래 안 좋은 기운도 많을 텐데 정리를 할 겸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가씨가 우리 오빠 집에 왜 들어가 살아요? 빈집 그냥 두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팔 거라면 더 집 관리를 잘해야죠. 언니가 부동산에 그 집 내놓으면 저랑 우리 딸이랑 그 집 살면서 집 보러 온다는 사람들한테 집 보여주고 그럴게요. 그러다가 바로 팔리면요? 에이, 뭐 바로 팔리겠어요? 일단 저희 2년만 살다가 내놓으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게 제 눈을 빤히 보며 말하는 막내 신우의 눈동자에서 저는 오싹함까지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공감 능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태도였죠. 그래서 오빠 죽은 지 반년도 안 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도 너무한 건 아니에요? 아가씨 민폐 끼치고 산 게 개념이 없어서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올케의 죽은 오빠 집을 탐낸단 말이에요? 언니, 저 이혼할지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딸이랑 살 국리는 찾아야죠. 저 이혼하면 어차피 오빠랑 새언니가 저 도와줄 거잖아요. 어차피 그 집도 언니 재산 될 건데 좀 좋게 생각하면 어디가 덧나요? 그리고 민폐라뇨. 전 언니 오빠한테 민폐 끼치며 살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원래 가족끼리 돕는 거죠. 언니가 너무하네요. 신우도 적방하장으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는 그 말에 열이 받아 가져온 수박도로 갖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도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들더군요. 저더러 쪼잔한 쫌팽이라고 하며 어차피 죽은 오빠 재산으로 횡재한 거면서 제가 이기적이라네요. 그러더니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더군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었으니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 그래서 언니도 좋아한 거 아니었어? 사람이 좀 솔직해져봐. 가식 떨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신우 고개가 돌아가 휘청할 정도로 뺨을 있는 힘껏 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머리채를 아예 잡아버렸네요. 그 바람에 정말이지 개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서름과 화를 모두 표출하느라 신우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얼굴과 어깨에 손톱 자국 조금 났지만 신우는 머리도 뽑히고 얼굴도 퉁퉁 붓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바로 입원하고는 신고하더라고요. 결국 쌍방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그 일로 남편도 신우에게 완전히 학을 떼었고 시부모님과 손이 신우도 저에게 면목 없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정작 신우는 고개 빳빳이 들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소리치더군요. 오히려 좋았어요. 괜히 반성하는 걸 보이면 저만 마음 복잡할 텐데 일관성 있는 싸가지 없는 모습이라 죄책감도 안 들더군요.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 갈 때도 막내 신우랑 절대 안 마주칠 테니 불만 있으면 이혼한다 했더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막내 신우도 저 다신 안 볼 거라며 큰소리 뻥뻥 치더니 작년에 이혼하고 애 혼자 키우고 살게 되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도 도와달라 손 내밀고 저한테도 다시 연락하고 싶은지 안부 묻는다 하더군요. 저한테 연락하면 바로 욕 박아버릴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한 아래씨는 죽으면 눈물도 안 날 것 같아요. 장례식장도 안 갈 겁니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열받지만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